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기분이가 좋아지는 느낌. 자, 가겠습니다. 부금 조금 줄이고 이 부금을 요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리 오빠님. 예, 안녕하세요. 잘 오늘 계셨죠? 그 레전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신다고. 와, 레전드까지는 아니고. 제 마음속에 레전드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 오빠님을 자리에 모셨는데 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딴무이님께서 직접 네, 나레이션으로 멋지게 연기해 주셨던 그렇죠. 바로 상철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평생 잊지 못할 그 이름이라고 올라가 있는데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 리 오빠님의 육성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만 조금 어리지 사실은 군대를 좀 오래전에 갔다 왔어요. 제가 96년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96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96년도 추석 되기 전에 그 96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이라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쉽게 말해서 북한의 간첩들이 잠수함을 타고 우리나라에 이제 침투를 해서 볼일 다 보고 복귀를 하다가 자초가 돼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이제 자초가 됐다는 거는 이제 얇은 바닷물에 잠수함이 이렇게 바닥 암초 같은 데에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나 이렇게 있다가는 날이 밝으면 이 잠수함이 남한 놈들한테 발각될 게 뻔하니까 우리가 무트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서 북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돼서 택시기사한테 이것이 이제 걸리게 되어서 발각되어져서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때 나라가 엄청나게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잠수함에 타고 있었던 고도로 훈련받았던 간첩들이 20명 정도 됐었고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었던 그들도 물론 훈련을 받았지만은 승무원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배나 항공기를 타고 있는 그 여객기나 항공기 배를 모는 사람들을 승무원이라 그러는데 그 승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수 오리지널 간첩이 한 20-30명, 한 20명 정도, 그리고 그 승무원이 한 10명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왔었는데 그 우연치 않게 새벽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잠수함을 목격한 그 택시기사가 그거를 신고를 해서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요 정도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시대에 그 인근 그 부대의 강원도 미시령 쪽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전에 투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그때 작전을 나갔을 때는 길어봤자 한 열흘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네 마네 하는 한 12월이 더 눈앞에 오는 지경까지 갔을 때까지도 작전이 그때쯤 가서 끝났으니까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간첩을 잡으러 다니고 사상자도 많이 났었고 오발사고 때문에 아군끼리도 많이 죽기도 하고 민간인들도 죽고 간첩들도 신문 그 당시에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도망 다니다가 안 되겠다는지 그 20-3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는 서로가 순번대로 자살을 해서 한 7분 응선, 8분 응선에서 집단으로 자살을 해서 발견되기도 했고 나머지 10명 정도는 2-3개월 정도 추격전을 벌이다가 맨 마지막에 한 연화동
정도에서 이제 마지막 공비가 사살되면서 작전이 종료가 됐고, 한 명 정도는 끝내 못 찾았는데 군 당국에서는 북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해서 작전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공비가 넘어왔을 때는 사실 저는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영장을 받았던 몸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물릴 수도 없고, 물론 연기를 할 수는 있었지만 에이 뭐 금방 끝나겠지. 5주 정도 또 군사훈련을 받으니까 뭐 자대 정도 가면은 다 끝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3일간의 보충대에서 배기보충대에서 생활을 마치고 제가 이사단으로 강원도 이사단에 가가지고 신병교육을 받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어이없게도 제가 이제 좀 신체가 건강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7땡땡 특공부대로 제가 차출을 받게 돼서 특공부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부대로 가게 되는데 다른 이제 그 훈련병들은 갈 때 야 뭐 잘 가자 편지해 하면서 그 훈련소에서 사이좋게 헤어지는데 저희 부대 선임 와서는 저희들 보고 집합을 시키더니 입에 더블백을 물라고 하더라고요. 그 더블백을 입에 물은 상태로 오리걸음으로 연병장을 5바퀴를 오리걸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료들이 보면서 학을 뗐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겁을 지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대에 갔습니다. 갔더니 부대가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작전이 아직 안 끝났구나. 이제 뉴스를 봐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눈치 없는 애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눈치 없는 어떤 저희 동료가 아니라 이제 저희 동기 한 명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선임하사가 그랬어요. 야, 지금 자대에 도착했는데 너희 고참들은 지금 부대에 없다. 지금 너희들도 대충 알고 있다시피 그 강원도 저기 강릉에 간첩들이 나와서 지금 소탕 작전 중이니까 일단 너희들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라. 그랬더니 이제 정신 나간 동기 한 명이 그러면 저희 선임병도 올 때까지는 저희들끼리 여기서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욕설을 먹고 또 나가가지고 또 오리걸음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정신교육 받고 사격장에 가서 0점 사격하고 총기 손질하고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중대장님이 오시더니 청청병력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도 이제 작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그랬죠. 아니, 우리 2등병인데 2등병이 그 작전 지역에 가서 뭘 하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지레 겁을 먹었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강원도 육공토력을 타고 작전 지역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희는 2등병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매복이나 이런 실질적인 간첩 수색 작전에 투입되지는 않았고 이제 고참들이 매복을 쓰거나 수색 작전을 마치고 오면은 저희는 그 주둔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 주둔지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고참들이 오면 이제 배식조가 되어서 저기 밑에 다치차나 육군 트럭이 오면은 밥을 실어서 날라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밥을 타다가 이제 밥을 나르고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또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기자들이 그때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작전도 많이 흐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오고 뭐 그러면은 뭐 기자들이 어디서 누가 왔고 뭐 연합뉴스 그 당시에도 연합뉴스가 있었거든요. YTN 이런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뭐 어디서 누가 왔대더라 뭐 해가지고 뭐 고참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어디서 뭐 주워 들은 얘기도 뭐 전달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냥 그거 뭐라 그러죠? 그 시다발이라 그러죠? 속된 말로. 시다. 뭐 그런 시다발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또 저도 좀 익숙해지고 이제 면도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얼굴에 이제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수염이 가득하게 났는데 그때도 이제 밥이 왔다 그래서 이제 배식을 받으러 이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줄을 이렇게 딱 서고 있는데 밥이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밥이 안 왔지 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속으로 투덜투덜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4중대고 맞은편에 3중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사이가 아니면 우연찮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무안하니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눈을 살짝 피했다가 다시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봤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건 아니고 그냥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인가? 구면인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왜 나를 쳐다보지? 그러다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계속 쳐다보길래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어색한 목례를 건넜어요.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색하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목례를 딱 하니까 그 친구도 가볍게 목례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친구를 만났어요. 왜냐면 1, 2중대가 같이 만났고 3, 4중대가 같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마주보고 줄을 서는 그런 구조였다 보니까 그 친구를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안면이 트이다 보니까 오셨냐고 이렇게 말은 못하는 사이지만, 지금은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 2등병들은 소대에서 말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작전 지역이었고 당연히 말을 못하죠. 더군다나 중대가 다르니까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었고 그랬던 사이다 보니까 오면은 왔냐고 이렇게 눈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났던 96년 11월에 이제 인제 연화동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공비 정찰조 2명이 사살됨으로 그 해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대로 돌아왔고요. 짬밥손으로 특별 포상 휴가를 연대장님이 보내준다 그래서 나도 이등병들도 보내주나 하면서 우리는 작전에 투입되지 않았으니까 안 보내주실 거야 라고 했는데, 다행히 작전 지역에 나갔던 모든 전 인원들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속으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고참들 순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대대에서 다 이렇게 윗선들부터 가다 보니까 제 순번이 오려면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는 셈 치자.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4중대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행정반에서 방송이 나오길래 이제 숟가락을 들고 식당 앞에 갔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부대로 돌아온 사이고 이제 우리들 깨끗하게 씻고 면도도 하고 이제 거짓골에서 이제는 사람다워진 상태에서 그 친구를 딱 봤는데 되게 멀쩡하게 멋있게 잘생긴 거예요. 이렇게 요즘 말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댄디한 느낌? 미소년의 약간 댄디한 그런 느낌의 좀 잘생긴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겼다, 부럽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봤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또 이제 안면이 트여져 있는 상태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근데 이제 그때도 물론 이등병인 사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만 인사를 하면서 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97년 여름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병을 달았고 체력단련실에 갔습니다. 체력단련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아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희 고참이랑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하나 뽑아 마셔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군대 고참이 얼마 전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자기 휴가 갔다 온 얘기를 막 썰을 풀고 있어서 그러셨습니까 하면서 막 재밌지도 않은 얘기를 막 들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참의 휴가썰을 듣는 척 하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가 표정이 왜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한테 신경을 곤두서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 친구 3중대에 고참이랑 같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를 잘못했는지 막 몰아가면서 그 친구를 갈구는 거예요. 근데 그 갈구는 사람의 그 계급을 봤더니 그 친구도 일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병이 이등병을 갈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공공장소에서. 근데 이제 그 당시 군대 문화는 짬밥이 낮은 친구들은 공공장소나 선임병들이 있을 때는 갈굴 수가 없었어요. 갈구려면 아무도 없는 곳이나 자기 이렇게 계급이 낮은 그들만의 그런 공간에서만 갈굴 수 있었지, 상병이나 병장이나 혹은 다른 부대 사람이 있거나 그런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1병이 2등병을 이렇게 대놓고 갈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라고 하길래 지금 3중대는 왜 저래?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3중대는 갈구는 문화가 저런 문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딱 눈이 그 친구랑 저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저랑 뭐 친한 사이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안면이 있는 사이인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되게 무안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잘못했죠. 왜냐면 선임병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서 막 깨고 있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그 일병도. 그러니까 이 새끼가 미쳐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하면서 막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삼중대 쟤 왜 저래 하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중대 고참이 왜 그래? 뭐 쟤 알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썰을 이제 계속 들어주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수개월 동안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이제 상병을 달아서 이제 슬슬 군기를 이제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군번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도 좀 하고 그때도 이제 체력 단련실에서 계속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군대 생활의 한 절반 비슷하게 좀 세월이 좀 지나는 시기가 이제 왔었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를 또 그 체력 단련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한결 좀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살짝 얼굴에 살이 좀 찐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군대에서는 같은 중대가 아닐 때는 같은 군인이더라도 이렇게 뭐 박병장님 이렇게 높여서 부르거나 하대하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아저씨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이제 상병 달았을 때니까 제 계급장을 보더니 박상병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아니 처음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얼굴을 본 지는 1년이 훌쩍 그렇죠 1년이 넘었죠. 근데 처음으로 대화를 튼 거예요. 박상병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갑자기 뭐 옆 중대 아저씨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박상빈님 말 놓으세요. 저는 이제 갓 일병 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대도 다른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놓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계급도 낮고, 괜찮습니다. 제가 동생인데요, 뭐. 그래서 제가, 그럴까?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좀 편하게 했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말 편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름표를 보니까, 이상철이라고 군대 거기,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상철이 아니면 뭐 이일병 이렇게 편하게 부를게. 그랬더니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저도 중대에 그 동기도 없었고 심심했고 외로웠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커피나 한잔 하고 이렇게 노가리나 까자 그러면서 좀 이제 조금씩 이제 친해졌죠. 네. 근데 나는 상병 정도 달았으니까 뭐 누가 대놓고 나한테 뭐라 하진 않겠지만 너는 이제 일병이면은 아직까지도 눈치도 많이 보일 거고 위에서 뭐라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옆중대 아저씨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도 돼?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넉살 좋게.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아니 이 친구 참 재미는 아이다. 왜냐면 이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남녀 사이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걸고 이렇게 호감 아니면 호감을 이렇게 먼저 표현하는 것도 조금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조금은 군대 생활이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무료하기도 하고 동기도 없고 했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도 거의 서울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살았지만 이 친구도 서울 살았기 때문에 조금 묘한 그런 연대감 이런 느낌도 있어서 친해지면 나중에 친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가끔씩 만나면 그렇게 이제 했었던 것 이제 커피 한잔 할 수 있었던 사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저랑 그렇게 체력 단련실에서 만나서 커피 한 잔씩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삼중대 사람들이 보고서 이 아이를 좀 많이 갈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상병 정도 됐으면 물론 상병도 충분히 갈굼을 당할 수 있는 계급이긴 하지만 일병과 상병은 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병 정도 된 찌끄러니가 그것도 삼중대 아저씨랑 체력 단련실에서 커피 홀짝거리면서 노가리 까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났나 봐요. 그것도 좀 안 좋게. 그러다 보니까 불려가서 잔소리도 좀 듣고 또 그때는 구타가 있었어요. 그때는 90년대 중반이니까 몇 대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상병 마로봉을 달았는데 요거는 군대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군대는 병장 초봉에 이런 걸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상병 마지막 달 상병 마지막 달에 상병 말이라고 하면서 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상병 말에 그게 있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군기반장의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최절정의 그 상병 말의 군번인데 이때 그 중대의 모든
그 군기를 다 잡아서 애들을 집합시켜서 정말 그러면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악습관이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얼차려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구타도 일어나기도 하고 뭐 정말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군기를 잡아서 부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됐지만은 이제 꾸려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부대가 잘 돌아가는 거를 저 위 고참, 이제 한 달 고참, 두 달 고참이 부대가 잘 돌아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한 달 마지막 달이 됐을 때 마음에 들면 너 다음 달 군번한테 넘겨 이 얘기를 들어야지 저희가 병장을 달 수가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병장을 달아서 모자나 가슴에 짝당이 4개 병장 오바라프를 달아도 저 윗선에 있는 병장들이 니네 하고 있는 거 그거 니네 다음 군번한테 넘겨 이 말을 못 들으면은 병장을 한 달 전에 달던 3개월 전에 달던 그 말을 못 들으면 계속 상병 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애들한테 엄청나게 갈구고 때리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을 쥐잡듯이 잡고 집합 걸고 새벽에 깨우고 때리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저도 짬밥 없을 때 많이 맞았을 때는 내가 나중에는 병장 달고 상병 달고 하면은 내가 내 선에서 이거를 끊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후회를 했지만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서도 제가 스스로 많이 자책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 병장이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저도 이제 2달이 뻗고 조금 편하게 PX도 마음대로 가고 이렇게 병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랑 이제 몇 개월 정도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 상병 정도 달았나? 1병 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 짝대기 3개였나 2개였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제 병장을 막 달았고, 박상병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야, 오래간만이다 그랬죠. 그래서 혹시 휴가 언제 가시지 말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마침 나 다음 달쯤 휴가 나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도 휴가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시간 맞으면 우리 시간 맞춰서 휴가 같이 가시지 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간 맞으면 같이 나가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맞아서 휴가를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강남 쪽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강남역에서 만나서 그 강남역 가면은 교보타워라고 큰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호프집에서 막 마시다가 제가 그랬죠. 야, 군인 신분에 이 강남역까지 나와가지고 남자 둘이서 술이나 퍼먹고 여자들도 없이 이거 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제가 이제 푸념 아닌 푸념을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걔가 딱 그러는 거예요. 박 병장님 여자 좋아하십니까? 딱 그러는 거여서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군인인데 그러면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오늘 이쁜 여자 한번 한 트럭으로 모셔드립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약간 혀가 꼬인 목소리로. 그래서 아이, 미친놈이 술 먹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 제가 딱 그랬죠. 진짜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 동네에서 한 인기 하던 놈입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 다 필요 없고 나는 여자친구 나도 옛날에 군대 오기 전에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정리됐어. 나 이제 사회에 나가면 그때 차근차근 사귈 거야. 나는 지금은 군대 생활 열심히 해서 그냥 잘 전역할 거야.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혀 꼬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박 병장님, 제가 사실 그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 잘 모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저 옛날에 그 간첩 작전 거기 강릉에서 했을 때 제가 박 병장님 마음에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일부러 살짝 다가간 건데 모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가 약간 남자 좋아하는 건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이 좀 이상하길래 야,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너 혹시 약간 좀 그런 과니?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뭘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너 나 좋아하니? 그랬더니 아유, 박 병장님 늘 좋아하죠. 근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말을 뭔가 좀 빙빙 돌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애가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도 혀도 좀 꼬이고 해서 아무튼 군대 이렇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지만은 건강하게 잘 몸 간수 잘 하다가
건강하게 잘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이지 싶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중에 우리 저녁하면은 친구처럼 지내자. 그러더니, 자식 나중에 저녁하면 형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형 말입니까? 동갑인데 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저랑 사실 동갑이었어요. 그래요? 예, 동갑이에요, 동갑. 네. 그래서, 근데 아시잖아요. 그 저녁하면 바로 말 못 넣어요. 쫄따구는. 그렇죠. 예, 한 5년, 10년 지나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말 놓고, 전역하면 말을 바로 못 놓더라고요. 그게 또 군대에서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말 놓으라고 해도 얘네들이 말을 바로 못 놓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하려 그러는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탁 잡더니 내 여자친구가 헤어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안심을 했어요. 아니, 속으로 이 새끼 이거 남자 좋아하는 새끼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 여자친구가 또 있었네. 제가 또 속으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군대 오면 여자친구랑 19은 다 헤어져.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해. 나도 옛날에 있었어. 너도 그냥 그 아이의 행복을 빌어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저의 행복은 누가 빌어줍니까? 그러는 거여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건강하게 잘 전역하자. 그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제가 그냥 그 썰렁한 분위기를 넘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술을 다 마시고 밖에 나갔더니 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댁이 어디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남시 사는데 너 하남시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하남시 어딘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남시 거기 저기 천호동이라고 있어. 그 천호동에서 버스로 한 30분 들어가면은 경기도 하남시라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 좀 더 하시지 말입니다. 술을 더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술을 잘 못 마셔요. 그래서 야, 그러면 맥주 사가지고 우리 집 가서 좀 술을 더 할래? 우리 집 갈래? 갈까? 그랬더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 하남시에 그 심야 자작버스가 다녔어요. 그래서 막차가 새벽 2시까지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벽에 가는 이제 그 막차를 타가지고 이제 경기도 하남시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거를 한번 이거 글을 보다가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무슨 천이 있어요. 그 저희 마지막 그 버스 정류장 저희 집에 종점까지 가거든요. 그 심야자서. 근데 신장시장을 지나면은 풍납천인가 무슨 천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드렸던 이미지 하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띄웠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은 저기 다리 밑에 보면 끝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징검다리가 밑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거기 징검다리를 왜 보여드리냐면 그 친구랑 심야자작버스를 타고 거기를 내리면 거기를 살짝 올라가면 거기에 그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그 징검다리를 건너서 살짝 뚝을 내려가면 거기가 바로 저희 집이에요. 근데 그날 폭우가 엄청 내려서 거기가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아까 1번 사진을 보여주면 그 다리가 있었죠. 네네네. 그 다리부터 그 버스 종점까지 엄청 멀어요. 근데 우산도 없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쫄따구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아버지가 야, 이 새끼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빠한테 전화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쫄따구랑 강남에서 술 한잔 했는데 지금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천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 징검다리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차를 끌고 금방 나오셔서 저희들을 픽업하면 저희 입 싹 닫고 바로 자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 좀만 기다려. 그래서 아버지가 딱 나오셔가지고 저 돌아가지고 1번 거기 다리를 건너서 저희를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픽업해서 다시 또 그 1번 다리를 다시 도로 건너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저희를 이제 집에다가 내려놓고 부모님은 다시 주무시고 저희는 사가지고 들어온 맥주를 마시고 이제 그날 밤 잤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머니가 맛있게 음식을 해주시고 친구는 집으로 가고 이제 야 3일 있다가 저기 어디 그 강변역인가 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강변역에 가면 저기 홍천 들렀다가 원통 들렀다가 거기 인제 들렸다가 저희 부대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이제 강변역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얼굴이 까맣게 됐어요. 너 야 부대 가기 싫지? 그랬더니 나도 싫다. 야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 같다.
그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계속 얼굴이 안 좋은 거여서 아 얼굴 좀 펴. 이제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랑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이 그러냐. 에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힘내라. 그래서 이렇게 축 늘어진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지났어요. 한두 달. 근데 이제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나게 그 삼중대에서 갈굼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식이 또 어떻게 났냐면 이 친구가 일병이었나 보다. 상병이 아니었나 봐요. 일병 나부랭이 새끼가 타중대 아저씨랑 휴가도 같이 나갔다 왔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소문에 여기다가 약간 또 우리가 또 소문이 이상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뭐 좀 지저분한 소문까지 났나 봐요. 둘이 뭐 이상한 사이라는 둥, 뭐 좀 그렇고 그런 사이, 둘이 사귄다는 둥, 이상하게 소문이 지저분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받고 화가 나고 그랬지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누구한테 가서 따지겠어요. 다른 중대인데.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가 가서 뭐 누구한테 뭐를 한다고 해서 긁어부스럼 날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좀 상황을 좀 보는 셈 치고 좀 일단 있었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중대 그 병장 선임이, 저도 물론 병장이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저 옆 중대 그 모시기 걔 뭐야 뭐 이상철인지 이승철인지 그놈이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했더니 뭐 어떻게 알던 사이야? 그래서 아닙니다. 그 군대 와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그랬더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이 병장이 그럼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짬밥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거 만만하다. 너 이제 병장 됐다고 이제 편해졌지? 그래서 막 저를 막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새끼랑 삼중대 걔랑 휴가도 같이 나가려고 행정병한테 휴가 좀 날짜 좀 맞춰달라고 따로 부탁했다며. 야, 우리 중대가 언제부터 군기 빡세기로 유명한 우리 4중대인데 옆중대랑 이렇게 네 소대 쫄다거나 잘 다스려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야 하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화가 나죠. 저도 짬밥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병장씩이나 달았는데 막 욕하니까 저도 화가 나서 막 대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그날은 저도 화가 났지만 뭐 그래도 선임이니까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어느 날 또 만났는데 드디어 이 친구가 상병을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더니 화난 얼굴로 저한테 박 병장님 그런 거여서 그래 너 오래간만이다. 야 너 그동안 잘 지내냐? 잘 지냈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봤죠. 너 여자친구랑 진짜로 헤어졌어? 여자친구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뭐 편지 같은 거 온 거 아니고 그랬더니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런 거여서 아이 그래 힘내자 파이팅 하자 그랬더니 혹시 박병장님 혹시 이번 주말에 외박 가능하십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은 진짜 좀 후회가 많이 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외박은 왜? 그래서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외박을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외박 나가서 고기도 좀 먹고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도 좀 드리고 지난번에 또 어머님한테 이렇게 신세도 졌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인사도 시켜드리고 좀 저도 신세도 좀 갚아드려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때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중대 내에서 물론 병장이긴 했지만 왠지 뒤에서 누군가가 수근수근 하는 것 같고 병장들도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얘랑 한편으로는 이게 핑계지만은 얘를 위해서라도 이제 갓 상병단 친구인데 얘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이라도 조금 선을 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얘를 위해서라도. 물론 핑계죠. 물론 제 핑계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이번 주말에 마침 약속이 있다. 그래서 얘가 얼굴이 실망하는 부모님 보고 어머니 다음 주에 와주세요 이러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멀리서 오시는데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그래서 아니 왜요 박병장님 부모님 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거나 제가 사실 교회를 다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생각해도 조금 어이가 없는데 내가 주말에 사실 교회에서 약속이 있어서
걔가 약간 어이없어 하는 표정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좀 어이없어 할 수는 있습니다. 걔가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보다 계급이 높으니까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조금 벙쪄하는 표정에 어이없어 하는데 뭐라 할 수는 없는 그런 표정으로 교회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교회에 좀 행사가 있어서 내가 가서 좀 친구들 좀 도와주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그럴 일이 있어서 목사님도 이렇게 좀 도와드리기도 해야 돼서 좀 약속이 있었어. 미안하다. 다음에 오시면 그때 내가 좀 같이 만나는 걸 하면 안 될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풀이 이렇게 싹 죽어서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하면서 그냥 차갑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제가 돌아서 가는 길에 어깨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술자리에서 제가 아까 깜빡하고 그 말씀을 안 들었는데 그때 지난번 강남역에서 술 마시면서 그 친구가 뭐 여자친구랑 살짝 뭐 헤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살짝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살짝 지나가는 말로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얘가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아까 깜빡하고 안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를 딱 그 생각이 마침 딱 나길래 어깨를 딱 잡고 맞다. 야, 너 부모님이 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네. 그러는 거. 근데 부모님 그러면 두 분이 같이 잘 지내기로 하신 거지? 그러더니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오시기로 하신 거야? 그래서 예. 다음 주에 이혼하신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그래서 예. 이혼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 면회 한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건지. 그래서 쓰는 숨을 짓고 자기네 중대로 걸어가는 거야. 제가 그때 마음을 돌려서 야 그냥 나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교회는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갈 거고 그냥 같이 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용기를 못 내고 그냥 그렇게 중대 쪽으로 3중대 쪽으로 걸어가는 그 친구를 붙잡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버렸어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무정을 그 당시에는 그 친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져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3중대 선임하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소식을 좀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그 부모님들도 좀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부모님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아들 보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도 너무한 거죠. 그거 좀 비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사연이 뭐 가족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친구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격도 되게 잘해서 잘 쏴서 사격으로도 뭐 포상효과도 받고 뭐 그랬었는데 사격하면은 뭐 20발 쏘면은 5발 맞고 뭐 담당구역 청소도 안 하고 그래서 뭐 소대 내에서 에이스였는데 그때는 뭐 거의 고문관 뭐 이렇게 나락으로 가고 있었던 뭐 그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태까지 가고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3중대 선임하사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위수 지역이라고 휴가를 나가면은 그 지역에 어디까지 나가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딱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는 미시령에 군부대가 있었는데 저희의 위수 지역은 강원도 원통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통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은 헌병대한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다방 아가씨를 한 명을 꼬셔가지고 주말에 애인이라고 속여서 자기를 면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중대 상철아 너 애인이 면회 왔다 그래가지고 그 다방 레지가 애인이라고 속여가지고 면회를 나간 거예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다방 레지를 꼬셔가지고 우샤우샤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나갔으면은 다방 아가씨한테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영화도 한 편 같이 보고 고기도 같이 먹고 재밌게 데이트하고 놀고 들어오면 되는데 아가씨랑 같이 나가가지고 방 잡아놓고서 술만 진탕 퍼먹고 잠만 드르렁드렁 자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는 잘생긴 서울 출신 군인 아저씨랑 데이트할 생각에 그렇게 좀 짬짬이를 맞춰줬는데 자기만 이용해 먹었더니 열이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3중대 선임하사한테 그 소문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가 야 그 새끼 누구야? 이름 뭐야? 그랬더니 3중대 뭐 이상철이라고 뭐 몇 소대래. 그래서 까발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소대의 중대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외박을 복귀하고 돌으니까 선임들이 부른 거죠. 야, 너는
전국군가 보다 애인이 뭐 강원도 레지도 애인이 한 명 있고 뭐 서울에도 애인이 있고 너는 애인이 수시로 바뀌나 봐 그러면서 엄청 끌려가서 맞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이 힘들고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뭐 어떤 여자친구가 필요했으면은 여자랑 데이트를 했겠죠.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방 잡아놓고 술을 퍼먹고 잠만 잤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희 중대장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저희 중대장님이 3사 출신이었는데 삼중대장님이랑 동기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중대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죄송한데 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삼중대에 어떤 이상철이라는 상병이 있는데 삼중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중대장님께서 삼중대장님한테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상철이가 좀 군대 생활하는데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주제를 무릅쓰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새끼가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네가 4중대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3중대 이상철 하면서 네가 병장을 달더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는 네가 4중대도 아니고 3중대 쫄따구를 신경을 써. 그리고 걔가 네 쫄따구야? 걔는 아저씨야. 너랑 부대가 다르면 중대가 다르면 우리랑 상관없는 새끼라고 하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럼 네가 착한 게 아니라 오지랖이고 네 정신 상태가 썩은 거야 하면서 저를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근데 솔직히 중대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중대장님인데.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알겠습니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소대에 돌아왔죠. 그렇게 또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한 달인가를 지났는데 그 친구를 식당에서 만났는데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걔를 데리고 체력단련실에 데려가서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상철아 미안하다. 형이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많이 미안하다.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더라. 상철이가 이상병이 도움 말입니까? 야, 내가 중대라도 같아야 좀 힘을 쓰지. 중대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힘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에 좀 뭔가 얘도 저한테 좀 서운했던 거죠. 그 말에 좀 뼈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게 뼈 있는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해서 그냥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중대에서 나도 병장이긴 했는데 중대에서 뭐 다른 병장들도 위에서 뭐라고 하고 또 중대장님한테도 찾아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말씀드려봤는데 그러니까 살짝 좀 놀라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대장님 말입니까? 그래 아니야 뭐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몰라도 돼. 그랬더니 또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하면 이 친구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쯤에서 접으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죠. 그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98년 여름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99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맞아요. 98년 여름. 98년 여름에 간첩이 또 넘어왔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96년처럼 대규모로 넘어온 건 아니고 98년 여름에 간첩 10회가 2명인가 3명인가 발견이 됐는데 왜 비상에 걸렸냐면 잠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닷속을 다니는 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숨두시면서 그 안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잠수함이 이렇게 바닷속을 떠돌아다니는 게 잠수함이잖아요. 근데 잠수정은 뭐냐면 물 밖으로 살짝 나왔다가 물 속으로도 이렇게 얘를 이렇게 모타포트처럼 손에 잡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 속에서도 들락날락 하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매달리고서.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손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긴 거를 타고서 밖에 나오고 싶으면 살짝 물 밖으로 나와서 빼꼼 나왔다가 물 속으로도 나오고 그거를 잠수정이라고 그러나? 그거를 타고서 남한으로 침투했다가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뭐 자초가 됐는지 무슨 뭐 왜 그랬는지 뭐 사고가 났는지 잠수정과 이 간첩의 시가 해변에서 발견이 됐어. 근데 잠수정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잠수정은 3개인데 시가 2명이었나. 아무튼 시가 3명인데 잠수정이 2개였나. 아무튼 뭐가
이 장비하고 시체가 개수가 안 맞았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한 명은 도주했다. 그래서 진돗개 하나가 발견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수색해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학교가 하나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거기를 주둔지로 잡고 그때 여름 방학이었던 거라서 학생들이 없던 걸로 기억해서 거기 텐트, 군용 텐트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치고서 거기를 작전지역으로 잡고서 낮에는 수색 작전을 하고 밤에는 매복을 쓰고 또 그 짓거리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라가 그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았던 걸로 그 기억을 해요. 왜냐면 깨끗해야 2-3명이고 뭐 누군가가 막 죽어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낮에는 야산이나 산에 가가지고 함침봉이라 그러죠. 네네. 얘네들이 풀숲에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쿡쿡 찔러보거든요. 찔러보고 낮에는 비트 같은 데 파가지고 호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밤에는 여름에도 추워요. 그리고 이제 전투모기라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도 강원도 밤의 모기는 그걸 뚫고서도 물거든요. 거짓말 좀 못하면은 전투화도 뚫고서 뭅니다. 약간 뻥이죠. 그건 못 뚫는데 그 정도로 산모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산모기가 엄청 커요. 모기가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아. 진짜 엄청 커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산모기는 한 2-3cm 돼요. 덩치가. 그 정도 큰 애들이 날아다녀요. 근데 이제 고참 한 명이 저희가 이제 호 안에 들어가서 무전기 하나씩 들고 PRC 999K라는 무전기를 들고서 그 하나씩 호 하나마다 호와 호 사이가 한 30m, 긴 데는 한 10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가를 쭉 이렇게 밤에는 해변가에 간첩들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해변가에서 이제 그 매복을 쓰거든요. 근데 그때 9월 9일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저쪽 이제 호를 타고 있는 병장 하나가 야, 너 오늘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런 거. 9월 9일이요? 무슨 날입니까? 야, 너는 병장 짬 먹고도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뭔데 말입니까? 그랬더니 9월 9일은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니냐. 그래서 9월 9일이 되면은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은 난파되었던 그 북한 고위급 간첩들이 그 9월 9일 그 대규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강원도 바다를 통해서 그 행사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낮에는 저기 바다 쪽을 향해서 매복을 쓰지만은 밤이 되면은 산 쪽을 향해서도 매복을 동시에 서야 돼. 왜냐? 얘네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바닷속으로 침투를 하거든. 그래서 봐봐. 이 교전 수칙에도 나와 있지. 낮에는 저기 바다 쪽을 보고 있고 밤에는 절반 인원은 바다 방향, 나머지 반은 산 쪽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겠어? 왜냐? 간첩이 산에서 내려오거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제가 맞장구를 쳐뒀죠. 근데 그때 갑자기 총이 다다당 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총소리가. 근데 이게 총소리가 탕 하는 게 단발이고 드드드드드드 하는 게 이제 연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탕탕탕 하는 게 이제 세 발이 나는 게 세 발이 이제 점사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대 소총에는 단발, 연발, 점사가 있잖아요. 근데 단발에 가늠쇠라 그러죠, 그거를. 가늠쇠를 단발에 놓으면은 탕 이렇게 방아쇠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가고 연발에 놓으면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점사에 놓으면은 한 발 당기면 3발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드드득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사도 소리가 나는 거야. 다다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밤에 그 총소리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코 속에 머리를 다 숙였죠. 그래서 간첩이 뭐야 이거 간첩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일입니까? 미친놈처럼 소리 지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때 통신할 수 있는 게 무전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전기에다가 소리를 다 뗐더니 무전기에는 이제 반 정도는 암호 통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인들이 말하는 말과 암호가 섞여 있는 그 정도 말을 몽둥이 세계 박통사 귀속 쪽에서 이렇게 말을 대충 섞어서 말하잖아요. 근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는데 아군이래.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전기를 통해서 통신병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아군의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거 탕탕탕 소리가 난 거 보니까 이거는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전파를 했죠. 호 안에 있는 우리 사병들한테 이게 무슨 일이지 말입니까 하면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당황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밝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이 되는데 새벽부터 이제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근데 군용 앰뷸런스가 2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헌병대 차량이 4대씩이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아, 부대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직감을 하고서 아,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나를 왜 부르지? 그래서 봤더니 인대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너 3중대 이상철이라고 알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철이요? 네, 압니다. 네,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네가 얼마 걔 때문에 나한테 부탁했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죠? 근데 약간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늘 새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총소리가 탕이 아니라 탕탕탕이었잖아요.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특공대라고 그 K2를 쏘지 않고 K1을 쏩니다. K1 총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K1은. K2는 개머리판이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한번 접히잖아요. 그쵸. 근데 K2는 총이 작아요. 특수부대용이라 그래서. 아, 본 적 있습니다. 예, 총이 작고 안으로 밀어 들어가면은 총이 되게 소지하기 편안하고. 맞아. 총이 되게 작아져요. 우지같이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턱 밑에 총 쏘기가 되게 수월해요. 자기는 병신이 되고 싶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 방에. 네, 한 방에. 그러니까 왜냐면 한 방 쐈는데 잘못 맞으면 얼굴이 날아갈지언정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방을 쏘면 어찌됐든 완벽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친구가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굴에 대고 턱 밑에 대고 노리쇠를 점사에 두고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둔지 군장에서 그 친구 군장에서 유서 같은 메모가 발견이 됐고 그 메모에는 그동안 이 친구 상철이가 사랑했고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중대장이 불렀고 헌병대 차량이 저를 싣고 헌병대까지 가서 이제 치조 같은 거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헌병대에 가가지고 거기 헌병대 중사 정도 된 사람이 저한테 복사본이었지만은 다른 데는 다 시커멓게 매직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제 이름이랑 저희가 무슨 중대예요. 그 앞에 모모 중대라고 이렇게 뭐가 다 붙잖아요. 수식어가 뭐 박격포 중대 뭐 이런 게 붙지 않습니까? 모모 중대 박병장님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짤막한 메모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시커멓게 가려놓고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딱 저한테 보여주면서 그 헌병대 그 중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무슨 사이니?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말투가 벌써부터 비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메모가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아니, 문제는 안 되지. 나는 단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너를 불렀을 뿐이야. 들리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던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너희들은 좀 부적절한 관계였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노로 막 이글이글 불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그냥 형 공장 간의 우정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하사가 그러면 왜 다른 중대인들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고 물론 중대는 서로 달랐지만 서로 많이 외로웠고 또 서로 외아들이었고 그렇게 공통 분모가 많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렇게 친해졌습니다.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가 선임하사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사해도 나올 게 없지. 그렇죠. 뭐 어쩌겠어. 뭐 아무 사이가 아닌데. 친구처럼 그냥 우정으로서 그렇게 지냈던 건데. 근데 저거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손을 부르르 떨면서 막 울었어요. 뭐 그러면 안 됐는데 군인인데 좀 창피하지만 막 우니까 선임하사가 담배 한 대 필래? 그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대기하라고 그러더니 몇 시간 동안 혼자 두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어쩌겠어요. 나오는 게 없으니까 자대로 복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대에 돌아왔어요. 자대에 돌아오니까 수덕수덕하죠.
사람들도 뭐 또 스톡스톡 하든지 말든지,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뭐 대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떠나가고 저도 군대를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90년대 말에 전역을 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제가 99년도에 전역을 하고 2009년이 됐어요. 2009년에 겨울날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모처럼 이제 부모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서 어머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과일 먹으라고 이렇게 과일을 주시면서 나가시면서 맞다 내 정신 좀 봐 하면서 네 아까 전화가 왔는데 네 전역한 부대에 후임병이라고 전화가 왔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병이요? 이름이 뭔데요? 그래서 이름? 내가 아까 김장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이름은 못 물어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면은 뭐 해병대도 아니고 특공대도 그렇게 계속 못 모여요. 그래서 제가 후임병들 연락은 몇 해 전에 다 연락이 끊겨서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는데 동기도 없고 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전화 올 사람도 없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하더니 대뜸 집에 박병장님 계십니까? 거라고 물어보던데 그래서 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임병이에요 라고 엄마가 물었더니 네 아주 오래전에 함께 했었죠. 생각나서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 지금 회사 출장 중이라서 지금 집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그럼 돌아오시면 3중대 이상병에게 전화 왔었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라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약간 의아해하면서 근데 그 친구는 왜 아직 상병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걔는 아직도 전역을 안 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죠.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면서 어질어질한 거예요. 그래서 3중대 이상병? 3중대 이상병은 이상철밖에 없는데 상철이밖에 없는데 그 아이는 10년 전에 자살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흥분했어요.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이제 따지듯이 엄마 잘 생각해봐. 혹시 이상철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나 기억이 잘 안 난다. 엄마가 이제 나이가 좀 있잖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나 아무튼 처음에는 이상병이라고 했어. 왜 엄마 잘 생각해봐. 옛날에 나 상병 달고 첫 휴가 나왔을 때 여름에 밤에 우리 집에 와서 비 많이 왔었던 날 밤에 잠 자고 엄마가 아침에 밥도 차려주고 그 옆집인데 쫄다고 있잖아. 기억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하남시 살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옆중대 후임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옆중대 후임이라는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때 강남에서 술 먹고 비도 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지 해가지고 우리 집에 술 먹고 놀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그래서 그래 기억나. 내가 아침에 밥도 차려줬잖아.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걔가 왜? 전화 온 애가 그 아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가 상철이라면 걔가 맞는데 그래서 근데 왜 상병이야? 왜 사고 쳐서 병장 진급도 못하고 그냥 뭐 상병으로 불명예 전역이라도 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사고 나서 뭐 제가 따랐던 얘기까지는 못 하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얼머부렸죠. 뭐 일단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좀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제가 받은 건 아니니까 제가 좀 알아볼게요. 하고서 일단은 이렇게 대충 얼머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죠. 근데 정말 3중대 이상병이라 한 거 맞아요? 4중대 아니고 3중대 맞아요? 그리고 병장 아니고 상병이라 했던 거 맞아요? 야 엄마가 뭐 치매 걸렸니? 그래 맞아 3중대 이상병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상철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상병은 확실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오래전에 같이 근무를 했는데 왜 아직 상병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서 못 물어봤다. 그렇게까지 엄마는 생각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어머니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따로 잘 알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나가시는 걸 보고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나 바본가? 집 전화기에 물론 이제 그 액정이 없는 전화기는 그런 기능이 없지만 저희 집 전화기에는 액정이 있어서 수신 번호가 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서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해서 전화기를 들어보니까 수신 번호가 그 수신 번호 해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누가 전화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기에 달려가서 그 번호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031로 시작되는 번호가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이 시간대가 엄마 김장했던 이 시간대 요거 맞는 것 같아. 했더니 그래 이 시간대 맞는 것 같아. 맞아. 엄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따르르 전화가 가는 거여서 막 가슴이 막 쿵탁쿵탁 막 가슴이 귀에서 막 너무 떨리면 가슴 내 심장 떨리는 소리가 귀에서 들리잖아요. 그쵸. 쿵쾅 하는 거야. 나 안 받아.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야. 1시간 동안 계속 했는데 안 받아. 그 다음날이 됐는데도 안 받아. 제가 한 2주 동안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안 받아.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서 몇 년이 또 지났네. 한 2년인가 3년이 지나서 2011년, 2012년이 됐어. 주말에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무슨 예능 프로였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인지 뭐 EBS 프로인지 무슨 시사 프로그램인지 무슨 프로를 보는데 나는 인터넷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KT 있잖아요. KT. 네네. KT 홈페이지 지금도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 KT에 무슨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공중전화에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공중전화 번호를 치면은 그 공중전화의 주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심지어 맵이죠. 맵, 지도 맵, 구글 맵 다음 뷰 뭐 이런 걸로 그거가 그 지도로 정확히 그 위치까지 찍어서 주소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능이 있었어 하면서 제가 그 전화번호 몇 년 전에 계속 눌러서 전화가 안 울렸던 이게 공중전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번호를 쳐보면 이게 주소지를 찾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KT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KT면 국가에서 하는 뭐 공기업 비슷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았어요. 그래서 막 책상을 다 뒤지고 했는데 빛바랜 메모지가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 번호가 딱 있는 031. 그래서 031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KT 접속해가지고 031 딱 해서 막 무슨 대학교 시험 합격한 것도 아니니 왜 이렇게 떨리는지 031 땡땡땡에 땡땡땡땡 하고서 엔터를 딱 쳤어. 딱 쳤는데 주소가 정말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딱 봤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너무 놀랐는데 그게 그 주소지가 어딘지 알아요? 주소지가 어디냐면 제가 옛날에 살았던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그 심야 좌석 버스 마지막 종점 그 공중전화 부스야. 그 공중전화 부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이미지 드렸죠. 네. 이미지 드렸던 1번 이미지에 보면은 저쪽에 동그라미 있는 거기에 그 조그맣게 이렇게 징검다리 있죠. 네네. 그리고 2번 이미지 보면은 징검다리가 밑에서 내려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징검다리를 본다라는 그 시야각 뒤통수쯤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있는지는 몰라.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공중전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어.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가 정말 상철이라면 나와의 마지막 추억이 있었던 것이 나와의 행복한 추억이 있었던 것이 강남역에서 술 마시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잘라 해서 심야 좌석 버스 타고 덕풍천인가? 덕풍천이 범람했었던 97년 여름, 98년 여름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었던 그 공중전화 버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게 상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길었죠? 와,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 죄송할 필요도 없고. 혹시 2 없습니까? 얘기가 예? 2 없어요? 2는 없죠. 그러니까요. 지연님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쌈무이님이랑 전화 통화했을 때 네네. 얼마 전에 설 때 그 부모님 만나러 가면 저희 아버지도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 네. 그래서 아버지도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으니까 아버지도 혹시 군대 생활 60년대 군대 생활 하셨거든요. 와. 네. 그러면서 군대 생활 얘기 있으면 무서운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아버지도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귀신을 보거나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뭐 귀신 무당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한테도 그런 썰이 하나 있으셔서 저도 정리 중인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조만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야. 근데 뭐 귀신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뭔들 좋습니다. 아니 리오빠님 이야기는 뭔들 프리패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앞으로 없습니다. 네. 뭐 원래 안 했긴 했지만 네. 오늘 정말 심금을 울리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그래요? 진짜 마음이 감사합니다. 너무 이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프기도 하고 네, 맞아요. 허무하기도 지금은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 지금도 무섭다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그때도 여기에도 글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영가든 귀신이든 뭐가 됐든 전화가 와서 통화했으면 좋겠어. 나는 사실 진짜 목소리가 지금도 생각나거든. 예, 지금이라도. 나는 통화를 하면 뭐야 하면서 막 수화기를 놓고 막 벌벌벌 떨 것 같지는 않아요. 죽은 아이더라도. 얘는 반가울 것 같아.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 미안하다. 네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너 어딨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러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아이고. 본명을 얘기해버렸네. 야, 아무개야. 나 저녁 했으니까 이제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나 말 편하게 할게. 야, 나 사실 너한테 서운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 20년이 넘었잖아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볼 수 있는 사이든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사이든 뭐 어떤 사이는 어떻게 마주칠 수 있는 사이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한 번쯤은 목소리라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몇 회 전까지만 해도 엄마한테 그 얘기를 지나가다가 말을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엄마 옛날에 생각나? 그러면 뭐? 엄마 옛날에 김장하다가 삼중대 상철이 전화 온 적 있었다며 후임병한테 해서 야 너는 그 얘기 아직도 하니? 그러거든요. 왜냐면 사연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거든요. 아직도 모르세요? 진실을? 모르죠. 제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까지는 못하죠. 그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도 마음 아파하실 거니까. 어머니도 그 아이를 봤으니까. 실명만 얘기 안 했으면 딱 분위기 좋았는데. 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연에는 그 얘기를 안 적었는데 제가 아까 저도 모르게 살짝 흘렸는데 저도 외동아들이고 그 친구도 외동아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그 친구는 서울 토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어렸을 때 형제가 없어서 외롭게 자랐고 군대 가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그것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었고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바로 휴학하고 군대 갔고 그런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공감대가 되게 많았고 약간 뭐 동성애 코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맑은 아이였어요. 맑은 아이였고 왜 그랬던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 친구는 외롭고 힘들어서 저를 그 작전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가 봐도 저도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근데 옆에는 다 이렇게 수염 이렇게 막 산적 같은 선임병들밖에 없고 하니까 만만해 보였겠죠. 그리고 왠지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저랑 처지가 비슷해 보이니까 약간 느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없고 하니까 저 아저씨랑 나중에 커피 한잔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군대 생활하면서 군대에서는 다른 중대 사람이랑은 말도 섞으면 안 되고 이등병끼리는 말을 해도도 안 되고 뭐 그런 걸 차츰차츰 알게 되면서 물들어 갔겠죠. 근데 그런 걸 알아갔을 때는 이미 우리는 너무 친해졌었던 거고 소문은 이미 이상하게 났었던 거고 그랬죠. 많이 후회가 돼요. 더 잘해주고 챙겨줬어야 되는데 그때 같이 따라 나가서 부모님 같이 뵙고 같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어이없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분을 지키기 위한 어떤 거리둠이었잖아요. 반은 그랬고 반은 그렇죠. 저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야기 듣는 분들도 그 상황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외동입니다. 그러세요? 몰랐어요. 네. 어렸을 때 조금 심심하셨겠다. 혼자 잘 놀았죠.
그쵸. 저도 혼자 장난감 가지고 막 편 갈라가지고 막 예, 싸우고. 맞아요. 네. 괜히 막 잠자리 같은 거 잡아서 괴롭히고 막. 그런 건 안 어렸을 했습니다. 아, 네, 빠져나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 그 지금 우리 리오빠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되게 놀라시고 그 정도 제가 나이로 보이지가 않는다. 목소리만 그래요. 지금 목소리랑 외모가 조금 괴리감이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예. 그 상철 씨는 네.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궁금하네요. 그때 그 친구 20대였으니까 네. 되게 젊었죠. 그리고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제가 아까 그랬죠. 댄디한 느낌이라고. 네네. 아니 그렇다고 물론 그렇게 뭐 TV에 나오는 뭐 이렇게 뭐 본부장님 드라마에 나오는 본부장님 그렇게 뭐 꽃미 뭐 탤런트 뺨칠 수준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냥 훈남 키 크고 얼굴 하얗고 그래서 이제 군대에 가면은 야 너 서울 뺀질이지 일로 와 말 안 듣게 생겼어 이러면서 괜히 욕 먹을 것 같은 약간 네. 그런 느낌. 약간 교회 오빠 같은 느낌. 대충 느낌 오시죠? 네. 근데 이제 뭐 얍삽 빠르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이간질하게 생기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누구 닮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탤런트? 제가 옛날 사람이라 혹시 그 주유소 습격 사건 발음이 안 돼. 주유소 습격 사건 1에 보면은 그 훈이라는 친구가 옛날에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한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주유소 쑥떡 사건요? 아니요. 주유소 습격 사건에 네네. 주유소 습격 사건에 잠시만요. 아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 발음이 안 되세요? 이거 왜 이러죠? 정준이라고 아세요? 정준? 정준? 정준. 하. 아유. 하가 왜 나와? 정준. 정준 알아요? 건빵역이라고. 아역배우 아닙니까? 그쵸. 아역배우였고 정준이라고 눈썹 진한 애. 예, 이분요. 알아요? 네, 알죠. 예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셨던. 예전에 많이 나오고 요즘에 안 나오고. 요런 느낌인데 네네. 정준은 약간 선이 굵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보다는 좀 야리야리한 느낌이에요. I think 좀 훈남이에요. 훈남이었던 것 같아요. 야,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나시겠어요. 선명하게 기억나죠. 어제 일 같은데요. 참. 네. 진짜 다 기억납니다. 너무 속이 쓰리네요. 정말 이야기 듣고 나니까. 네. 나고 최근에 어떤 영화도 이런 감정을 저한테 주지 못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많이들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영상 올라오고 나서 댓글을 어느 날 이렇게 많이 달렸다고 하면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많이 슬퍼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슬퍼하신다고 하면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저는 당사자니까 저는 진짜 슬픈데 많이 공감하시는구나. 맞아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네요. 네. 오늘 리오빠님 이야기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힘든 이야기였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좀 복합적이네요, 감정이. 그 친구는 좋은 데 있을 거고요. 그럼요. 나중에 또 보게 될 날이 오겠죠. 네, 맞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국에서 물론 실컷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네, 그렇죠. 마음먹기 나름이죠.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날 날을 또 있겠죠. 네. 자, 오늘 늦은 밤까지 리오빠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연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쌈바. 쌈바.